50대 중반의 나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은퇴를 준비하고 일부 자영업자는 업종을 변경하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년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인생의 순간순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정년을 앞두고 노후를 걱정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감과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듯 50세, 60세가 되어도 인생의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인생의 2막, 그리고 인생의 3막을 위해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버려도 되는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중 삶에서 버리면 안 되는, 나이 들며 꼭 기억해야 하는,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7가지에 대해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아파도 약을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고무줄도 처음에는 탄성이 좋아 튕겨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자주, 그리고 여러 번 튕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탄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격한 운동을 하더라도 금방 회복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격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이라 하더라도 몸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더라도 너무 열중해서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적당히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맛있다고 조금 더 먹는 것은 이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은 독이 됩니다. 또한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이 건강을 위한 식습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변화시켜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질 개선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고려하여 건강을 챙기기 위해 앞으로 음식에 대한 욕심을 조절하고 적게 먹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당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끔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며 걷기도 하고 집안에서 방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이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날씨가 안 좋다고 매일 방에 누워 있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주, 그리고 꾸준히 움직여야만 합니다.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운동을 하고 몸져 누워 다음 날 아예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어야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또는 내가 살 집 정도는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늙어서 자식을 쳐다보며 용돈을 주나 안 주나 기다리게만 된다면 결국 자식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에 대해 과도하게 바라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대가 높아지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잔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누가 키웠을까요? 이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키우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주식과 도박을 한다고 돈을 가지고 사고를 치는 집이 많습니다.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가장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그걸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섯 번째, 젊은 사람에게 잔소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갈 텐데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알아서 고칠 것이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부모를 찾아오거나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같이 밥을 먹자, 같이 놀러가자와 같은 말은 해야겠죠.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의견을 피력할 순 있겠지만 먼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복을 지어야 합니다.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초라해 보이기 십상입니다. 젊을 때 박착같이 돈을 모으고 아둥바둥 산다면 열심히 살고 있다며 칭찬할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다면 취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어야 하며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으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과 개나리가 무성하게 핍니다. 여름이 지나면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며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는 쓸쓸하고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지만 가을에 물든 단풍도 곱고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하얀 눈이 쌓인 세상은 소복소복 들리는 발소리와 함께 예쁜 풍경을 자아냅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흔히 10대, 20대를 가장 예쁜 나이이고 왕성한 시기라고 하지만 인생의 이막, 상막을 시작하는 가을과 겨울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지혜와 연륜이 배어나는 법륜 스님의 말씀, 머리가 하얀 노승이 말씀하시는 인생 얘기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처럼 말입니다. 된장도 오래 익어야 구수하고 맛있으며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합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뚱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든다면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인생의 절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